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 TV입니다.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요즘 제가 집중하고 있는 그 가치는 그 오늘 하루 일상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제가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도 결국 제가 지향하는 현재 방향은 일상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나다움 인문학교라고 하는 그 컨텐츠의 방향도 결국은 일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애니어그램 설명이 책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저도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애니어그램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제 그 강의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 또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마다 설명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책을 이제 저자가 쓰잖아요. 책을 쓰는데 그 애니어그램 이제 그 책 내용을 쓰려고 하면 그 각 성격 유형별로 어떤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뭐 1번 유형은 뭐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쓸 때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쓰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내가 만난 1번은 이렇더라라고 한 그런 사례, 뭐 에피소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그 생명력이 있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자마다 만난 그 유형이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을 만나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1번 유형을 풀어나가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사례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씩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를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틀은 비슷하죠. 인류형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마다 성격 유형별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책들을 잘 보면 도움이 되겠죠. 고전들이 좋아요. 뭐든지 책은 최근에 나온 것보단 고전을 먼저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좀 잘 된 책이 좋겠죠, 아무래도. 자, 두 번째는요, 그 경험도 다른데, 이제 이걸 풀어내는 게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자마다 의식 수준이 달라요. 그 저자마다 그 애니어그램을 접한 그 어떤 너비와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뭐 통찰이나 이런 것도 저자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보는 시야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래서 설명하는 멘트도 다르고 설명 방식도 다르고 그 굉장히 쉬운 내용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쉬운 내용조차도 어렵게 설명하는 저자가 있고 어려운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하는 정말 의식 수준이 높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내용은 정말 대학교 교수님처럼 더 어렵게 설명하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자마다 의식 수준이 다른 거죠.
이 애니어그램을 보는 시야가 깊이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통찰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그 좀 더 세부적인 면들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좀 나는 거고, 또한 나도 내가 경험하는 1번부터 9번까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의 깊이와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나조차도 나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내 어떤 시야, 그리고 깊이, 너비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들어도 이해되는 정도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내는 어떤 통찰, 지혜, 영감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애니어그램 공부가 재밌으세요? 쉬운가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부할 때랑 지금이랑 정말 공부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오는 공부를 하고 깨닫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데에서 오는 희열감이 있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성격 유형 접하면 재밌죠. 막 1번부터 9번 설명해주고 막 세 가지 힘의 중심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막 이제 막 무릎을 치면서 공감도 하고 재밌어 하고, 또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동료 중에 또 상사나 부하 직원 중에 누가 생각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처음 애니어그램을 접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특징들, 장점, 단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해 가니까 재밌고, 그리고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과 저런 생각과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지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격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 성격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본질은 다른 말로는 에센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본질로부터 왜곡될수록 성격이 더 드러나거든요. 성격과 동일시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에센스,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격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어찌 보면요, 껍데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건 그 성격 너머의 본질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성격 자체에 대한 공부만 하고 계세요. 정말 그거 나중에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껍데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걸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그 특징들만 살펴볼 때는 재밌는데 그 행동이 왜 나올까? 내적인 동기, 그리고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회피, 어떤 집착, 방어기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 너머에 내면을 또 심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더 어려운 단계가 있죠. 애니어그램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성격이 우리가 아니다. 그 성격 너머에 본질이 존재한다. 그 본질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본질을 바라보는 어떤 나의 자아가 강력해서 이 본질을 왜곡해서 볼수록 우리는 더 성격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성한 사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관점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신성한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이 감정센터,
바로 그 미덕이 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심리적인 접근 플러스 영적인 접근을 같이 해줘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어떤 기독교나 천주교 쪽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영적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영적 성장 관점에서 애니어그램을 접근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반 우리 사회 어떤 조직 단체 이런 데에서는 심리적인 접근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특징과 장점, 단점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훨씬 많죠. 뭐 회사에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하는데 몇 달씩 하지는 않잖아요. 뭐 저도 강의를 해보면 길어봐야 뭐 대여섯 시간, 짧게는 정말 두세 시간, 또 심하게는 1시간, 뭐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접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접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이유는 바로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그 성격적인 특징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특징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영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제 더더욱 어려워진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성격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냥 그 쓰레기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격 공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는 가면이거든요.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의 포장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 알맹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겉에 포장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공부가 되는 걸까요? 어떤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걸까요? 성격 자체에 대한 공부는 그래서 껍데기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존 전략,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 전략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성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무언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 개인의 성장, 특히나 영적인 성장에 관련된 공부라면 성격 자체에 대한 공부는 쓰레기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제가 다뤘나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날씨 정말 좋습니다. 단 10분이라도 참자를 만나는 시간, 산책의 시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고맙습니다.